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찬을 앞두고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준비가 마무리된 만큼 곧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베이징을 찾아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이후 러시아 언론에선 다음 주로 회담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談判 직후 곧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공조를 과시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今年是中俄战略协作伙伴关系建立30周年，也是中俄睦邻友好合作条约签署25周年。 지난해 9월 베이징 전승절 행사에 이어 8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중러 정상회담에선 우선 에너지 분야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며칠 전 대규모 가스와 원유 공급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고 예고했습니다.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основные вопросы согласованы. Если удастся их доработать и поставить точку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я буду очень рад. 이 밖에 중동과 우크라이나 두 개의 전쟁의 종식 방안이나 안보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이번에 미러 정상을 차례로 불러들이면서 G2로서의 위상을 한껏 과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통적 동맹 관계에 금이 가는 틈을 타 존재감을 키워왔던 중국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더욱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가 공개한 미군의 기밀 보고서는 중국이 무기 판매나 에너지 지원 등을 앞세워 군사와 외교,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안방에서 손님을 맞이한 시진핑 주석. 먼저 말문을 열었는데 첫 마디부터 뼈가 있었습니다. 중미 관계 안정은 세계에도 호재라며 싸우지 말고 공존의 길을 가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国际形势是变乱交织，世界走到新的十字路口。 앞서 경제무역협상단이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른바 인천 합의문을 긍정평가한 셈입니다. 타이완 해협의 평화는 중미 양국에도 최대 공약수라며 트럼프 앞에서 대놓고 경고장도 날렸습니다. 处理不好，两国就会碰撞甚至冲突，将整个中美关系推向十分危险的境地。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치켜 세우며 일단 칼끝을 피했습니다. You're a great leader. Sometimes people don't like me saying it, but I say it anyway because it's true. 이런 덕담 뒤엔 방중 청구서가 따라붙었습니다. 동행한 기업 대표들을 소개하면서 중국과 무역 상호주의를 강조한 겁니다.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산 석유, 콩, 보잉 여객기 등을 중국이 사가란 얘기입니다. I'm hoping it's going to be a very successful meeting. Our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Xi have a wonderful relationship. 방중 전엔 중국 도움은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호르무즈 개방과 이란 핵 불허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밀려 7달 만에 성사된 135분짜리談判. 오가는 덕담 속에 칼날을 품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오늘 짧은 오찬을 끝으로 2박 3일 일정이 마무리될 텐데 지금까지 평가는 좀 어떠시고 또 가장 눈여겨보신 장면이 뭔지 좀 말씀해 부탁드릴게요. 예, 뭐 여러 가지 정상회담부터 만찬 자리까지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참 많았는데요. 네. 제일 눈에 띈다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아마 이제 정상회담 처음 시작하면서 트럼프가 먼저 이제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시진핑이 인사말을 하는 걸 방식이나 내용이 이제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이제 미국식으로 인사말을 시작을 하죠. 이제 이 정상의 만남이 영광이다. 우리는 오랜 친구다. 시진핑은 아주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상대방을 한껏 치켜 세워주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 두
두 정상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어떤 인사말로 시작을 했다면 시진핑 주석은 그 개인적인 말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트럼프에 대해서 뭐 위대한 지도자라든지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네. 미국과 중국이 사이좋게 잘 지내야만 세계가 평화롭다. 그리고 이 두 나라의 안정이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공동 이익이다. 세계 질서를 위해서 안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인적인 말은 않고 국가 차원에서의 국가의 대표로서의 말만 인사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일부 그 언론에서는 그 미국이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다급하고 그 여러 가지 요구해야 될 필요 사항들이 많고 중국은 그 느긋하게 지금 있는 그런 어떤 그 입장의 차이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사실은 이 통상적인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뭐 정상회담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 외교 관계나 공식적인 관계에서는 통상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행사나 자리를 하고 할 때 이제 개인적인 얘기로부터 친근감을 먼저 이제 표시를 하고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극히 동양적인 방식으로 이제 접한 그런 그냥 프로토콜대로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 정상회담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무엇이냐 하는 거는 뭐 자세나 서로 입장도 그렇지만 양쪽 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미국은 지금 이란 전쟁 이후에 휘발유 값이 일반 미국인들이 보통 견디고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이미 이제 넘어서서 그리고 인플레도 계속 심한 그런 상황이고 중국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거든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특히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1월부터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내수 시장이 아주 계속 성장이 낮으면서 이 문제들 부동산 침체라든지 그래서 결국은 이 국제 통상 관계에서 그 다음에 그 수출과 수입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그런 어떤 이번 정상회담의 주제이고 화두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좀 자신감을 갖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히토류 패권, 이란 전쟁 중재 카드 이런 것 갖고는 트럼프가 나에게 여러 가지를 부탁할 수밖에 없어. 애원할 수밖에 없어. 나는 갑의 위치야. 이러한 자신감이 표현됐다고 봐도 될까요? 항상 자신감이죠. 예. 그 정상 특히 이제 세계 최강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최강대국 두 나라의 정상이 모인 거기 때문에 예. 서로의 자신감을 뿜어내고 그걸 또 서로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아마 외교적인 프로토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중국이나 경제적인 국내의 어떤 경제 이슈 이 문제가 지금 제일 크다. 그런데 중국하고 미국의 차이는 미국은 지금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 중간 선거에서 지금 의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중간 선거가 공화당에 불리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고, 네. 물가나 인플레 같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평가가 최고조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숙제가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미국은. 네. 반면에 중국은 선거라는 게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더 유리한 입장이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중국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양국의 전략적 지위 변화가 드러났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치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왔다는 건데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를 할 때 손이 좀 높았다거나 시 주석이 이야기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가 다소곳했다. 뭐 여기에도 좀 집중을 하더라고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저는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눈여겨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예. 별 저 변화는 못 느꼈지만 네. 일반적으로 보면 시진핑 주석이 전후 상황을 보면 이미 시 주석은 중국 전체를 장악을 했고 자기의 정책에 반대하는 군부 지도자들을 전부 제거를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에서 그렇게 미국의 그 에너지를 소진을 하고 이미 지쳐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걸 다 보면서 시진핑 대석은 뭐 당연히 자신만만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더 만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술을 입에 안 대는데 중국 와인을 마신 것을 두고도 시진핑 주석을 존경하는 의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이제 거의 48시간, 50시간 정도 중국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게 되는데 사실은 6번이나 시진핑 주석과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여러 문화적인 장소를 찾아가고요. 아마 중국 측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각인시키고 싶었던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중국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키고 싶었을 거고 또 사실상 지금 중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뭐 저스처나 이런 것들이 예. 중국에 대한 어떤 그리고 시진핑 주석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친분, 존경, 실제로 뭐 여러 자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을 뭐 존경하는 지도자, 친한 지도자 뭐뿐이 아니고 더 이제 강하게 보호해주고 아니면 얘기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이 이번 만찬장이나 아니면 회담 장소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아주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을 내내 친구라고 부르며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시진핑 주석 부부의 미국 방문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It is my honor to extend an invitation to you and Madam Peng to visit us at the White House this September 24th, and we look forward to it. 시진핑 주석 역시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미국을 위대하게 막아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함께할 수 있다며 중국과 미국 국민 모두 위대하다고 지켜 세웠습니다. 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和让美国再伟大完全可以并行不悖相互成就造福世界 두 정상이 하루 사이 3번이나 자리를 함께하며 거듭 친근한 모습을 연출했지만 막상 눈에 띄는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타이완 문제에 대한 경고를 내뱉으면서 중국의 바뀐 위상만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핵무기 반대라는 중국의 입장을 듣기는 했지만 사실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장 정상회담 당일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물급 경제인들이 대거 동행해 이른바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다고 해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업무 오찬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넉 달 뒤 미국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한번 마주하는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놓고 또 한 번의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김선중입니다. 중국 권력의 심장부 인민대회당에서 마주 앉은 미중 정상. 시진핑 주석이 안부 인사를 건네기 무섭게 화두를 던집니다. 中美两国能不能跨越所谓的修昔底德陷阱，开创大国关系的新范式。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전쟁 이야기,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지은입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미국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바탕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기존 패권국이 신흥 강국을 견제하다가
결국 전쟁으로 치닫는다는 가설입니다. 시 주석이 이 용어를 쓴 것은 양국 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중국이 미국과 세계 질서를 함께 논의할 대등한 패권국임을 공식화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지금 중국이 21년에 미국 GDP 한 76%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 지금은 한 60, 한 7, 8% 되거든요. 투키티테스 함정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둘 다 패자란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연중에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같은 동등한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던 도광양회에서 벗어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국 굴기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것을 분명히 한 중국. 함정에 빠져 파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존의 길을 찾을 것인지 이번 정상회담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구한석입니다.